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진짜 간만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 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몇 없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좀 장기간 좀 쉬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이죠. 네, 바로 전인남의 시그니처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네, 업데이트가 요새 굉장히 잦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40.4 버전으로 좀 수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번 주만 하더라도 36.6 버전과 40.4 버전이 굉장히 혼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6.6 버전이 올라왔다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으로 영상 안 만들었었는데,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제주도에 있었으면 제주도에 있었던 그 중간 있죠?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니까 이제 40.4 버전이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40.4 버전에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나도 테슬라 앱이라는 곳이고,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릴리즈가 되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차에서 사진을 찍은 거, 제 차에 진짜 적용이 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감시 모드 및 애견 모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감시 모드와 애견 모드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안 됐냐? 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견 모드란 게 무엇이냐? 차 안에 반려동물을 두고 잠깐 볼 일이 있겠죠. 근데 이게 기존에 내연차 있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차 안에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에는 엄청 추울 수도 있죠. 겨울에 영하까지 내려가긴 않겠지만 여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좀 괜찮아졌죠. 어떤 면에서 괜찮아졌냐? 이게 실내 공조, 이 안에 사람이 없어도 실내 공조가 가능하다라는 거, 커넥티비티 앱을 통해서. 이게 테슬라든 아닌 듯 어지간한 차는 다 되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 되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내연차는 가능하지 않냐? 내연차도 가능은 한데 공회전을 돌려야 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요즘같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회전을 시켜놓는다? 어디 가면 주차장 보면은 공회전 금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회전 금지 이럴 필요 없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에어컨을 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테슬라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애견 모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애견 모드를 켜게 되면 실내 공조가 당연히 유지가 되는데, 이 테슬라 차량 안에 거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잠깐 주인님이 외출 중이다, 실내 온도는 이 정도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장점이냐? 밖에 사람들이 봐더라도 이 안에 강아지가 있는데 사람이 없네, 이거 동물학대 아니냐?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실내 온도가 이 정도 온도, 24도 23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애견 모드라는 게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없었던데 생겼던 거고, 그리고 감시 모드. 네, 감시 모드도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 모션을 감지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은 얘가 감시 모드가 작동해가지고 이런 클립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없었던 기능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이 메뉴들이 한 2년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긴 거죠. 감시 모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생긴 건데, 아무튼 간에 없었던 기능이 생긴 건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콜라보가 되었다. 기존의 업데이트, 애견 모드에서는 감시 모드 작동이 안 됐어요. 근데 애견 모드에 왜 감시 모드가 작동이 안 되냐? 생각해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감시 모드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외부에 갑자기 차가 치고 간다거나 이 차에다 테러한다거나 그런 거를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작동이 안 되는데 이젠 동시에 작동이 된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자동차라는 거죠. 자동차에 이 두 가지 독립된 기능이 없었던 건데 추가된 것도 정말 수년 전의 일이고, 이제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작동한다는 거. 이게 PC 스마트폰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얘가 자동차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냥 기능이 추가된 거라서 저는 환호할 만한 업데이트, 특히 애견 모드를 요긴하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환호할 만한 업데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애견 모드 해놓고 감시 모드를 못 킨다? 이거 좀 약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선된 충전 효율인데, 여기 보면 DC 급속 충전 중 열 시스템 제어가 각 충전 스테이션의 전력 용량에 최적화되어서 이제 충전 및 경로 이동 중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 효율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비용이 낮아진다, 충전 시간이 빨라진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좀 음미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집니다.
농담이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면은 막 그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DC 콤보 어댑터 이용해가지고 환경부 급속 충전기 이용하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테슬라 차량이 이 프리 컨디셔닝 기능, 그러니까 급속 충전을 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분히 달구는 이 기능이 슈퍼차저를 예정지로 찍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공용 급속도 찍으면은 프리 컨디셔닝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차저 외에는 이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급속 충전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환경부 급속 충전을 이용하고 싶은데 배터리 컨디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환경부 급속 충전기 주변에 슈퍼차저를 찍고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지만 그 근처에 가면 이제 프리 컨디셔닝 작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약간 좀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에 찍으면은 예를 들어 50kW급, 100kW급 이렇게 찍으면은 kW급 속도에 맞게 배터리 컨디셔닝이 딱 그 정도만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는 오로지 이 테슬라 지도상에는 테슬라 슈퍼차저만 이렇게 찍었을 때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이 동작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용급속 쓸 거 50kW급 여기다 찍고 싶은데 옆에 슈퍼차저는 250kW급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배터리 컨디셔닝이 250kW에 맞게 그렇게 작동하게 되면은 50kW급 쓰는데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전 및 경로 이동 중이죠. 충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작업이 이 배터리 충전하기 전까지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충전 중에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뭐 아이오닉 5, EV6 신형에는 다 프리컨디셔닝이 들어가거든요. 프리컨디셔닝. 네. 프리. 그러니까 충전하기 전에 충전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이 프리라는 겁니다. 그 전에 배터리 컨디셔닝 작업이 없었냐? 네, 그 전에는 없었지만 충전 중에 배터리 컨디셔닝 작업이 진행되는 거는 뭐 EV6, 아이오닉 5 갈 필요도 없이 그 전에 니로, 호나 EV 전부 다 작동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충전기 꽂기 전까지 컨디셔닝이 안 됐을 뿐이지 꽂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전기차든지 다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컨디셔닝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테슬라도 당연히 뭐 마찬가지죠. 충전기 꽂기 전에 됐는데 당연히 꽂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전익남. 야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 작업에서는 이 개선 효율 업데이트를 느낄 수 없지만 만약에 꽂는 순간 50kW급, 100kW급 환경부 충전기에 꽂는 순간 배터리 풀이는 아니죠. 배터리 컨디셔닝 작업 자체가 50kW급, 100kW급에 맞게 컨디셔닝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250kW급 충전기를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달구는 거랑 50kW급 충전기를 쓰기 위해서 배터리를 달구는 거 생각해보면은 같으면 안 됩니다. 달라야 돼요. 왜냐면은 50kW급에 어차피 속도가 느린데 여기에다가 막 배터리를 열심히 데워가지고 막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되게 효율적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배터리 컨디셔닝을 해봐야 한 3, 4kW급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차라리 배터리를 달구는데 쓰는 에너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도 뭐 조만간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공용급속을 찍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중에 이 과정들이 작동한다. 이 충전기를 꼽으면은 이제 충전기 정보들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100kW급이구나. 얘가 50kW급이구나. 이거를 인식해가지고 충전 속도, 충전 효율 이거를 맞추기 위한 배터리 컨디셔닝 작업이 조율이 된다라는 그런 업데이트, 그걸 통해서 충전 시간이 빨라지고 에너지 비용이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길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인데 오랜만에 유튜브 하니까 좀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런 업데이트가 됐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더 좋아졌다. 효율적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뭐 라디오 채널 로고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패스. 그리고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 이게 바로 업데이트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가 활성화됐을 때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런 옵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은 가까이 가면은
그냥 핸드폰이랑 블루투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문을 열면 그냥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강도가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차 붕붕이 근처에 왔단 말이죠. 그럼 갑자기 강도가 제 뒤에 숨어가지고 뒷문을 열어가지고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 폰은 제가 차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차는 언제든지 열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어떤 메뉴를 제공하냐?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폰을 가지고 제가 붕붕이 근처에 가더라도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쓰고 있었어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여기 메뉴에 잠금 장치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운전석 도어 잠금 해제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게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차 근처에 갔는데 제 차는 열리죠? 운전석 열립니다. 이미 열린 상태인데 안 열려요. 운전석이 아니라서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었냐면은 이제 여기 실내 운전석 도어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모든 도어 및 트렁크가 잠금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전석에 사람이 탄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옵션이 킨 상태에서요. 이 옵션을 쓰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열리니까. 근데 이 옵션을 쓰시는 분들은 실내에 가셔가지고 이 자물쇠 버튼 눌러가지고 문을 다 열어줘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실내에 도어 잠금 스위치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모든 도어 및 트렁크가 잠금 해제가 됩니다.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잠금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자동으로 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페 보니까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내에 문 여는 버튼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길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다 해가지고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문을 열고 가가지고 이 버튼 길게 똥똥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되면은 운전석 포함한 다양한 곳에 이렇게 문이 열게 되죠. 잠금 해제가 되는 거. 이거를 좀 자주 쓰시는 분들이 저는 아니지만 좀 계실 것 같아요. 은근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차에 꼬레아에 적용이 된 내용이고 그 밖에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회생제동 이건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생제동이 100% 테슬라 차량 같은 거 이제 겨울 되면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에 가깝게 충전이 됐거나 아니면 날씨가 춥거나 하면은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 감속 경험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날씨가 추우면은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감속할 거를 예상했는데 이 감속거리가 달라지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어떤 것을 하고 있냐? 회생제동이 아예 작동이 안 될 때도 악셀을 떼게 되면은 회생제동을 100% 쓰고 있는 것만큼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개입해가지고 똑같은 경험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업데이트가 몇 달 전부터 소수에게만 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릴리즈 노트에 있는 내용 외에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아이콘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안 나타나던 이런 번개 표시가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좀 몇 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나로 테슬라 앱에서 니콜라스 이분이 이렇게 뭐 정보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테슬라에 새롭게 추가된 이 인디케이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렸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제 여기 뭐 감속을 할 때 동일한 컨시스턴트한 익스피리언스 동일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게 이게 적용이 됐을 때라고 말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방송을 다시 찍는 이유가 잘못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만추 한번 해봤거든요. 영상 찍고 만추 한번 해봤더니 저도 이게 뜨더라고요. 이만큼 만추하니까 뜨죠. 그러면서 여기 회생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됨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회생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 딱 이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잠깐만 여기 아까 전익남이 말했던 이 블렌디드 회생제동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제한이 걸리면은 물리브레이크가 알아서 작동해서 항상 동일한 감속 경험을 주는 거 그거 작동되는 거 그게 적용되는 것처럼 여기 써있는데 여기 뜨는 거는 그게 적용된 게 아니냐? 네 아닙니다. 제가 해봤죠.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뜨면은 소수의 분들에게만 좀 뜨는 것
같아가지고 브레이크 개입하는 게 적용이 됐는지 우리나라도 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 네, 아닙니다. 제가 95% 충전했을 때는 이런 게 안 떴어요. 회생제동 제한이 걸린다고 무조건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자기 삐 받아가지고 100% 완충을 하니까 회생제동이 정말 거의 안 걸리는 그런 수준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이런 인디케이터가 뜬다라는 거. 이 인디케이터가 뜬다고 해가지고 악셀을 뗐을 때 물리적인 브레이크 자동으로 잡히면서 회생제동을 100% 썼을 때 동일한 경험을 주는 그런 감속을 선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토파일럿 켰을 때는요 이 알아가지고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나도 테슬라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저들의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페이지다 보니까 간혹가다 좀 오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만 봤으면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겠죠. 하지만 이렇게 저도 직접 똑같이 경험을 해본 상태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직접 검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0.4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기 아쉬우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테슬라의 곧 줌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줌 앱이 순정 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박수칠 내용이죠. 박수칠 내용.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있다고 얼마나 쓸지는 약간 좀 의아하긴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줌을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테슬라의 탑핏이라고 여기 뭐 책상에다가 노트북 올려가지고 줌 쓰면 그냥 가장 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굳이 이거를 순정 앱을 써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어딥니까? 게다가 이게 또 운행 중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성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줌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테슬라 지원을 발표를 했고 이미 테슬라를 위한 줌 사이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아마 파일럿 사이트 같아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써봤거든요. 일단은 뭐 줌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순정 앱처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뭐 메뉴 해가지고 쫙쫙쫙 하면은 이렇게 줌 업데이트가 뜨는데 이렇게 좋은 뷰는 아닐 겁니다. 이거 기사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절대 이런 뷰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 위치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있어가지고 절대 이런 시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줌에서 보는 시야는 이런 시야일 거고 아마 줌을 쓸 때는 이 운전석 부분을 위해서 적당히 크롭을 해가지고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줌에서 테슬라를 위한 사이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해봤죠. 당연히 유튜버인데 해봐야지. 여기 보시면은 tesla.zoom.us.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테슬라와 줌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든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작동합니다. 마침 제가 어제 줌 수업을 들을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죠? 참가자 39명 보이시죠? 다만 수업 내용이 있고 다른 분들 얼굴도 있어가지고 좀 가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오디오, 비디오가 좀 제한이 걸려있는 내용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듣기만 할 수 있지 말을 할 수도 없고 제 이 실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tesla.zoom.us 사이트에서는 아마 이게 순정 앱으로 들어가면서 이 내장 카메라와 이 테슬라 내장 마이크가 연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라서 당연히 이렇게 될 건데 이게 순정 앱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뭐 해결된 문제겠죠.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내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는 뷰는 절대 이런 뷰가 아닙니다.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이런 각도가 나올 수가 없지. 이건 물리적인 건데 어쩔 수 없죠. 이런 뷰가 나오실 거다. 얘가 크롭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이동을 못 하거든요.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아무튼 간에 이런 기능이 추가되는 거. 사실 핸드폰 앱에서 뭐 줌이 추가됐다. 이런 거는 뭐 내세울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센트리 모드, 이 도그 모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준다? 게다가 만약에 운전 중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효용성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만에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 될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인가 자동차인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전기차 시대는 단순히 전동화되는 거 넘어가지고 자율주행, OTA, 소프트웨어 이쪽으로의 혁신으로 가서 테슬라는 거의
거의 뭐 먼치키처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차들도 좀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나마 따라오는 게, 뭐 제가 댓글에도 아마 좀 달아봤지만, 중국 회사가 강해요, 진짜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중국 뭐, 비아디나 뭐, 니오 이런 쪽의 OTA에 대해서 다루진 않죠, 사실. 볼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통합, OTA 이런 쪽으로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다음에 중국 회사라는 게 약간 좀 그래요. 중국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만들고, 효율도 진짜 좋아요. 효율이 그 얼마 전에 뭐 유럽 해가지고 그린앤캡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거기서 1등이 모델 3 RWD 모델이었어요. 근데 2등이 니오. 네, 니오 샤오펑이었나? 아무튼 중국 회사였습니다.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 얘는 4륜구동 듀얼 모터라는 거. 야, 듀얼 모터인데 효율이 모델 3 RWD. 모델 3 RWD가 효율이 진짜 좋은 차인데 걔를 거의 뭐 근접하게 따라왔다. 4륜구동인데?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제가 중국을 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안 다루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정말 큰 경쟁자가 중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만 마치고 다른 주제로 빠르게 영상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